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데요. 이미 억울하게 욕먹었던 연예인 1편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한방에 엄청난 비난을 받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억울하게 욕먹었던 연예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슈퍼세븐 콘서트의 길입니다. 이미 길은 호의 둘리편에서 임차인 때문에 욕먹었던 케이스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쯤 되면 억울의 아이콘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무한도전이 절정의 인기를 달리고 있던 2012년 MBC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MBC의 거의 모든 예능 방송들의 제작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요. 무한도전 PD와 멤버들은 유튜브 등을 통하여 더욱더 자유로운 방송을 가끔 제작하긴 했지만 팬들의 무한도전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보다 한적한 나날들을 보내던 멤버들은 방송이 없었지만 무한도전 촬영이 있던 목요일에 매주 모였고 멤버들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기획해보자는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공연을 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MBC의 지원을 받는 무한도전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기획이 되었기에 무한도전의 이름을 쓸 수도 방송국의 자금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공연 경험이 많은 길이 공연기획사 리쌍 컴퍼니를 주체로 하여 공연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멤버들은 악기들을 하나 둘씩 배워가며 일주일에 3-4번씩 모여 연습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전문 댄스팀, 리쌍 유랑극단, 무한도전 작가들까지 붙으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업이 끝나면서 무한도전은 다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김태호 PD와의 합의하에 무한도전의 프로젝트가 아닌 리쌍 컴퍼니 단독 기획으로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지금까지 콘서트를 준비해온 것이 있다면서 공연 기획을 공개했고 무한도전 멤버들 외에도 리쌍 신화, 타이거 JK와 윤미래, 싸이, 빅뱅, 쿨, 스위스로우, 데프콘, 10cm, 바다, 노라조, 김범수, 다듀 등 무한도전에 한 번쯤은 출연했던 뮤지션들도 대거 참석한다는 소문까지 들리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읍니다. 일상컴퍼니에서는 공연장을 확보하고 예매까지 발표합니다. 슈퍼세븐 콘서트는 무한도전 팬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고 공연의 성공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13만원의 VIP석 관람료가 논란이 됩니다. 보통의 슈퍼스타 콘서트라면 이 정도의 금액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요. 그동안 무한도전의 공연들을 무료로 관람해왔던 무도 팬들은 왜 돈을 받냐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한도전의 프로젝트가 아닌 무한도전 멤버와 리쌍 컴퍼니의 별개 프로젝트인지라 이들도 스태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장비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려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러자 김태호 PD 역시도 SNS를 통해 무도와 관계없고 리쌍과 멤버들이 주최하는 그들의 콘서트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었지만 오히려 무한도전 팬들은 리쌍 컴퍼니가 무도 멤버들을 이용해 상업적 상수를 부린 거라는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리쌍 컴퍼니에서는 좌석을 개편하여 VIP석을 99,000원으로 내리는데요. 그러자 오히려 간보기를 했다며 더욱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결국 리쌍 컴퍼니와 무한도전 멤버들은 슈퍼세븐 콘서트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길은 물론이고 게리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결국 게리와 길은 이 사건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출연하던 예능에서 하차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길이 SNS를 통하여 마지막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게 도리인 듯 싶어서 글을 올린다면서 장문의 글을 쓰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버스터 공연을 만들어보자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로 인해 유료화 공연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공연 중 많은 관중들 앞에서 관중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등 결국 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고아원, 양로원, 건물 신축 증정, 장학금, 자선단체 설립까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모든 것을 공연이 끝나고 보여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보여드릴 수 없다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실제로 공연을 취소하면서 멤버들과 리쌍이 입은 손해는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물론 스폰을 받아서 공연을 했다면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갤럭시 노트 7과 함께하는 슈퍼세븐 콘서트 같은 이름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다고 욕을 먹었을 것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런닝맨과 무한도전의 스태프들이 한 주간 방송을 휴방까지 하면서 게리와 길을 설득해 그들은 복귀하기로 하였고, 오히려 둘은 다른 이유로 나중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무한도전 시어머니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무한도전에서는 훌리건으로 변한 팬덤이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바비킴입니다. 바비킴은 닥터 레게라는 그룹으로 데뷔하여 고래의 꿈, 사랑, 근원 같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인데요.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여 특유의 그루브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인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비킴이 비행기에서 만취 난동을 부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인천발 샌프란시스코 직항 비행기에서 출발 후 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1시간가량 승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FBI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당연히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비슷하게 바비킴 기내 난동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난동을 부렸는지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 보니 모든 여론의 화살은 바비킴에게로 쏟아지는데요. 이때의 뉴스를 보면 면세점에서 산수를 마셨을 수도 있고 승무원들이 무한정 제공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바비킴이 혼자 화난 채로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도합니다. 게다가 한 언론은 어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자주 맞았다는 옛날 발언까지 끄집어내면서 바비킴을 공격하는데요. 바비킴은 소속사를 통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자숙의 의미로 모든 방송과 행사에서 하차한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땅콩 해양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라 비행기 갑질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바비킴은 굉장히 큰 비난을 받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바비킴 압승객을 인터뷰하면서 조금씩 그날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승객에 따르면 바비킴과 한 여자 승객에게 좌석 문제가 생겨서 20분가량 출발이 지연되었고, 이륙하자마자 바비킴은 하우스 와인을 시켰는데 바비킴이 만취한 게 보였지만 이상하게 승무원들이 술을 계속 제공하더라는 말을 했고, 바비킴은 큰 소리를 치지 않고 공손하게 와인을 요구했으며 자리에 앉아서 몇 차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는데 술 취해서 하는 넋두리 같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승무원에게 샌프란시스코에 얼마나 머무는지 물어보고 전화번호와 남자친구가 있냐는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자 왜 바비킴이 화가 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조사와 보도를 통해 모든 전말이 드러납니다. 바비킴은 본인이 모은 마일리지를 통해 미국행 비행기를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는데요. 발권 과정에서 바비킴의 영문 이름인 킴 로버트 도균이 예약한 비즈니스석이 아닌 동명이인인 그냥 킴 로버트가 예매한 이코노미 티켓을 발권합니다. 아예 다른 사람의 티켓을 발권한 굉장히 큰 실수인데요. 바비킴이 왜 이코노미를 주냐고 항의했지만 데스크 직원은 바비킴이 예약 잘못한 것 같다고 하였고, 일단 비행기가 늦어질 것 같아 이코노미 표를 들고 탑승을 합니다. 잘못된 표를 가지고 갔지만 출국장에서도 여권과 표의 이름을 체크하지 않고 통과시키는데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줄 알았던 이런 출국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로버트 킴이 이후에 발권을 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항공사는 잘못 발권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비킴이 탑승을 하려고 하자 탑승구 옆에 데스크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환승 게이트에서 다시 발권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비킴은 다시 발권을 받는데 이 환승 게이트 직원도 또 로버트 김의 이코노미 좌석을 끊어주는데요. 이쯤 되면 일부러 이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코노미석은 만석인데다가 바비킴까지 이코노미로 탑승을 하다 보니 한 자리가 부족하였는데, 오히려 항공사는 바비킴이 아닌 가장 비싸게 티켓을 구매한 여성을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줍니다. 이를 본 바비킴은 굉장히 화가 났고 항의했지만 그를 비즈니스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출발한 바비킴은 술을 마셨고 이런 기내 난동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행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최소 8만 마일을 써야 한다는데, 이는 굉장히 큰 돈을 써야 나오는 마일리지고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석의 편안함은 차원이 다르기에 바비킴이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해야 굉장히 화가 날 상황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비킴이 비행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은 잘못한 것이 맞지만 항공사와 공항 측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바비킴 난동 하나로 다 덮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발권 실수를 한 항공사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바비킴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도 했지만 바비킴은 사과가 우선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미국 경찰은 조사 끝에 바비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한국에 와서도 기내 난동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경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은 뽀빠이 이상용입니다. 저 같은 아재 세대 중에 우정의 무대 안 보신 분 없으실 텐데요. 유해진 같은 기라성 같은 배우를 배출하기도 하였고 무대 뒤에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를 찾는 코너는 많은 군인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우정의 무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했던 분이 뽀빠이 이상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뽀빠이 이미지와는 달리 이상용은 미숙아로 태어나 굉장히 허약해 태어나자마자 매장을 당했고 당시 12살이었던 이모가 꺼내와서 도망가 키워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불굴의 노력으로 매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 고등학교 때쯤이 되어서야 평범한 아이들 수준의 체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로 알려진 한국 어린이 보호 회의 회장을 하는 등 어린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심장병 어린이 수술 기금을 횡령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우정의 무대 녹화 도중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수사를 했다고까지 하는데요. 요는 심장병 어린이 수기집 수익금 40억 중 3억을 이상용에게 초상권 명목으로 줬다는 것인데 거의 모든 언론이 뽀빠이 아저씨 횡령이라는 타이틀로 그를 횡령범인 것처럼 보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체포 3개월 만에 바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요. 말 그대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해 3개월이라는 초고속으로 무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해주는 언론은 거의 없었고 우정의 무대는 그가 복귀할 때쯤 종영되어 버렸으며 이상용의 아버지는 무죄 판결문을 돌리다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상용도 미국으로 건너가 가이드로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실명까지 겪는 등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이후로도 이상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자 아직도 횡령 때문에 안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혐의 없음이 적혀있는 서류를 어딘가에 꼭 들고 다닌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